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한테 밀리는 윤석열 도리도리 리더십이다. 제가 여러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른바 특수통의 일방통행식 리더십 또는 쾌도남마형 리더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좌우를 그야말로 필요할 때는 왼쪽, 또 필요할 때는 오른쪽, 이 좌우 상황을 지켜보는, 네? 좌고 우면형 도리도리 리더십이더라.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에 걸맞는 리더십이 아니다. 이 보통 큰일 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리위원회에서 7월 7일 오후 7시 반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새벽 3시 40분에 다음날 7월 10일 다음날 8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해가지고 당대표 이준석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그 징계를 때렸는데 바로 그 8일날 아침에 오전에 권성동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의 권위, 바꿔 말하면 유고가 아니고 사고로 봐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바꿔 말하면 자기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당원 당규에 해석이 된다 어쩌고 했지만 그것을 믿었던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통령 비서실의 이진복 정무수석, 이 정무 라인하고 그 뜻이 권성동이를 이준석을 대체할 수 있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의미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장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삼선 중진 의원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그래가지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승인하게 된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대반전이야. 야, 정말 황당무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권성동이가 이준석이 징계가 결정된 직후에 이준석 당원권 정지는 거리가 아닌 사고로 봐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내가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지가 직무대행이 된 거야. 그런 사실이 드러난 거야. 셀프 직무대행이. 와,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무 라인에서는 비대위 체제나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로 했다는 거지.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 있으면 다 결과를 미리 다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넘어지면은 비대위 비상대책위 체제 또는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 이게 정무라인의 뜻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정무라인의 뜻이란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무라인에서 비대위 체제나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 바꿔 말하면 권성동이가 이준석을 대신해서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 이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권성동이한테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전달을. 네? 그게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예요. 이걸 좀 정리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런데 권성동이가 이걸 자기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이른바 셀프 직무대행 체제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건 정말 이건 조선시대 같았으면은 이건 뭐 그야말로 이건 뭐 그냥 척살이야, 척살. 영모. 그리고 이건 뭐 소위 말하는 이게 전두환 박정희 정권 같았으면은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불러다가 이 코수염 빼고도 남을 일이야. 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응?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무수석실에서는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라 비대위 체제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 응? 바꿔 말하면 권성동이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는 일이 없도록 잡는 그게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고 셀프 대행 체제, 셀프로 간 거야, 셀프로. 그렇다면 뭐냐? 분명히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보면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을 권성동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지. 응? 그런데 무시해버린 거야. 이건 뭐 항명이라기보다도 이건 항명도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해버린 거지.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창주의가 기가 막히게 맞히는 거야. 와.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권성동이가 당대표 대행을 맡으면서
맡으면서 당권을 행사해서 그걸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권성동의 욕심이다. 야심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그대로 적중하는 거구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진복 정무수석 이 대통령실에서는 권성동이한테 당권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권성동이한테 당권까지 주면은 그게 비록 임시라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권성동 세상이 되는 거야. 권성동 세상이. 그런데 그걸 딱 권성동이가 당원당규라고 당원당규에는 그렇게 해석된다라고 그걸 빌미로 그냥 먹어버린 거야. 예? 먹어버린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황교안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적극 막고 적극 저지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그 탄핵을 당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내가 차지한다. 딱 요 속셈이다. 기가 막힌 얘기구만. 응? 야. 그러면 권성동이는 이준석이가 예컨대 서울경찰청에 의해서 기소까지 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잖아요. 그 가능성을 시사했잖아요. 어제 조마이뉴스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이준석이가 구속될 가능성까지 권성동이가 시사한 거다. 그러면 뭐냐? 권성동이가 그 당 대표 직무 대행 자리에 앉아가지고 쫙 당권을 행사하면서 하다가 이준석이가 뭐 예컨대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면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이준석이가 쑥대밭이 되면 폐인이 되면 이건 당연히 비대위나 또는 전당대회로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성동이 생각은 내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대표 자리를 권한대행으로 갖고 있어야만 내가 당권을 먹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 생각이 다른 거야. 이게 참 엄청난 이야기네. 근데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전무수석은 비대위 체제나 또는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렇게 해야만 이준석 복귀를 막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새로운 체제를 아예 만들어 놔야만 이준석이가 돌아올 수가 없다. 그게 맞는 이야기지. 그게 맞는 이야기죠. 이준석이가 지금 자진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자진 사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신용카드 한 달에 2천만 원 쓰는 신용카드까지 막아버리고 그 상계동 집에다가 뭡니까? 우편까지 보냈거든. 통보하는. 근데 권성동의 입장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만 대표 권한을 차지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당대표 당권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과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유리하게 몰고 간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그러면 이걸 말이야. 목을 치던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권성동이를 말리지도 않아요. 권성동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생각에 대해서 권성동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는 거야. 응? 자, 보세요. 7월 8일 날 이준석이가 징계를 당하고서 그날 오전에 권성동이가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자,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에서 딱 나와야지. 그건 당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냐면 당무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 대통령으로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무수석인 이진복의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야. 권성동이 때려잡아라 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은 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근데 정말 하이라이트는 뭐냐. 8일날 징계하고 권성동이가 대표 대행체제로 가겠다라고 지가 셀프로 딱 나왔는데 10일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라고 하는 이른바 윤핵관 3인방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그 저녁을 먹는 자리에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가 빠진 거야.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당연히 껴야 되는데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권성동이가 뭐라겠느냐. 당헌 당규상 새 지도부 구성이 어렵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법률가인데 당헌 당규상 새 지도부 구성이 어려운데 또 불구하고 비대위나 전당대회를 열자고 했겠냐고. 그렇게 권성동이가 버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안 내준 거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 이거 완전히 도리도리의 극치야. 응? 권성동이가 딱 가가지고 협박한 거야. 당헌 당규상에는 이건 거리가 아니고 사고입니다. 사고 친 겁니다. 이준석이가 성상납 의혹 사고 쳐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도 밀려난 거야. 응? 그래가지고 권성동이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다음날 초선의원들 모이게 해가지고 그 초선의원들한테 분명히 공작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당대표 대행체제로 가자. 중진들 모으고
의원총회 모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 의중을 잘 파악해서 해라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장제원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오리지널 의중이 그게 아니란 걸 알아. 그걸 자기가 알아. 윤석열하고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수시로 만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냐? 장제원이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권성동이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도리도리야, 도리도리. 장제원 쳐다보고 권성동 쳐다보고 권성동 쳐다보고 장제원 쳐다보고. 그래 장제원이가 불만이지. 그래가지고 11일 의원총회에도 참석을 안 한 거야. 권성동이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권성동을 제지하지 않는 윤석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10일 날 권성동이하고 윤핵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을 먹는데 거기에 장제원이를 오라고 했는데 장제원이가 선약 있다고 안 간 거예요.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 권성동이가 다 지금 말아먹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왜 도장 찍어줘? 딱 이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저녁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취소하고 올라오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보자고 하는데 그걸 어느 놈이 약속 지킨다고 나올 놈이 누가 있냐 이거야. 참,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이른바 이준석 사건이 저렇게 장기화되고 하는 이유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한테도 그런 일종의 더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땡깡을 부린다. 이준석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근거가 있잖아. 윤핵관의 생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바로 이건 거야, 이거. 네, 바로 이건 거야, 바로. 야, 이거 참 큰일이구만. 근본적으로 뭐냐?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은 뭐냐? 겉으로 볼 때 막 우락부락하고 금방 사람들 막 가둬버리고 작살내고 이런 스타일처럼 보이는데 피 묻히는 모습 보이지 않겠다. 토사구팽하는 이준석 대선 때 탁 참아주다가 토사구팽하는 그 야멸찬 이미지 원치 않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권성동한테도 알아서 하라는 거지. 의원들 이야기를 다 잘 듣고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권성동이는 권성동 나름대로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한덕수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수석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시켰는데 이른바 윤석열 내각, 한덕수 내각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을 이런 문바로 시켰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여의도에 개입하지 않겠다. 여의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탈여의도예요. 응?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않겠다는 거거든. 네? 자기는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꽃놀이패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응?
원래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물러서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여의도 정치에서 나는 손을 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이 이명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이상득, 이재호 두 사람이 여의도 완전히 말아먹게 만들고 이른바 만사 형통, 그래서 이 형 이상득 의원이 다 말아먹게 만들고 이재호가 다 말아먹게 만들어가지고 정권 망치고 자기 형 감옥 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 그게 어디서 출발하고 있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리도리 리더십. 바꿔 말하면 꽃놀이패야. 네? 양양자 의원의 얘기가 촌철살이냐? 이미 이룰 것은 다 이뤘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꽃놀이패만 하겠다. 이거거든. 근데 지금 뭐냐면 권성동이가 윤석열을 말아먹었다는 그 기사가 권성동이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권성동이한테 여의도 이 잔바리들이 다 몰려들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권성동이가 윤석열 대통령 위에 권성동이 있는 거야. 만사권통 되는 거야. 만사권통.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이러다가 만사권통. 한 달이 뭡니까? 만사권통. 네? 국무조정실장 완전히 안 된다고 권성동에 나올 때 이거 내버려두면 이거 만사권통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거 이미 대통령 비서실의 홍보수석실 대변인, 홍보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다 보고해서 오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기자들이 막 하자고 하니까 그 앞에서 다시 도어 스태핑 해버리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도리도리 리더십입니다. 저는 큰일 났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예. 부질없다님, 도어 스태핑 어제 다시 하네요. 네? KN님, 문재인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지 뭐.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예, 위티스님, 이야, 대하강님, 권성동, 장제원 두 놈들 놀아나 봐라. 네? 위대한 침묵님, 그런데 안정권 누나,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할게요. 예. 위대한 침묵님, 들어오셨네? 우리 박주연 TV의 단골이신데, 위대한 침묵님. 예. 승초 일주 있고요. 작은 소망님, 오이님. 자, 두 번째입니다. 이준석 침묵에 숨겨진 팩트예요. 이준석이가 이른바 다변가. 네? 1시간이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입에서 곰팡이가 쓰는 스타일. 참지 못하는 성격. 그런데 당원 가입을 요청하고서 지금 완전히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침묵 모드로 들어갔어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아주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왜 그러느냐? 이준석이가 왜 침묵 모드로 들어갔느냐?
궁금하죠? 네?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팩트를, 네? 한강 모래사장에서 하나 주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중하는 거죠. 자, 왜 이준석이가 윤핵관에 관한 이 공격을 중단하고 윤리위한테도 공격을 중단했느냐? 갑자기. 그건 뭐냐면 윤핵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 지금 이준석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대 공공수사대의 수사 방향과 수사 결과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네? 그 수사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맞춰지는 거예요. 네? 지금 쭉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가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 바꿔 말하면 이준석과 성행위를 한 그 여성들까지도 아마 다 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박근혜 키드라면서 돌아다니면서 호가오이 했던 거, 그러면서 이거 말고 또 성상납 사건, 또 다른 성상납 사건, 김성진 말고도 박 대통령 팔아가지고 성상납 받고 현금으로, 뇌물 받고 현금으로, 네? 현찰로 이랬던 파렴치한 것들, 그 다음에 바미당에서 뭐 최고위원 하면서 했던 거, 놀아놨던 거, 돈과 여자. 정치인 잡을 때는 딱 두 가지예요. 돈하고 여자, 사생활. 네, 그걸로 완전히 폐인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당대표 되기 전에 과연 전당대회 때 누구 돈으로 전당대회 치렀느냐? 누구 돈으로? 응? 그 다음에 당대표 되고서 1년 동안 어떻게 놀아놨느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뒤져놨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뒤져놨을 거라고요. 경찰 수사가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도 그렇고. A라는 사건으로 들어갔는데 엉뚱하게 A, B, C, D, E, F, G 한 바가지를 꺼내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성상납과 관련해 가지고 결정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또 다른 비위 사실도 발표할 가능성이 이건 거의 100% 확실하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완전히 아주 자유롭게, 네? 이양희 위원장이 6개월 징계까지 때린 마당이기 때문에 아주 홀가분한 상태에서 이준석을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을 징계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를 원한 이유가 뭐냐? 이준석이가 서울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절대 복귀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야, 에? 무슨 얘기냐? 서울경찰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준석을 봐줘가지고 이준석이가 6개월 후에 다시 컴백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윤리 결정이 잘못된 거다라고 클리어 시켜주는 게 아니라 6개월 때린 게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말도 안 되는 경징계라고 여론이 들끓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수사 내용을 발표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서울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절대 복귀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복 정무수석이 야 이거 이준석 복귀 못해. 복귀 못할 거니까 그냥 비대위나 조기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새 당대표 뽑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야. 야 정말 이건 대단한 이야기네. 엄청난 이야기야.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거야.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떤 수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는 걸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건 생 거짓말이지. 다 알고 있는 거지. 네? 다 알고 있는 거야.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권성동 바꿔 말하면 권성동 이 대행 체제가 얼마 못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이한테 권 대표 권성동이 이준석 얼마 못 간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지가 발표하면 이준석 완전히 폐인된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면 권성동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도 권성동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권성동을 딱 보니까 아 저게 당대표 권한대행 해가지고 당대표해서 당권 잡으려고 하는구나. 저 욕심이 대단하구나. 그런 욕심이 있는 권성동한테 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반전이야. 여기서 권성동이가 이준석이하고 연대한다고 이른바 권성동 이준석 연대설이 나왔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거구나. 네 이거구나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 어떤 그 팩트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다 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야. 아 이준석이하고 권성동이의 연대설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이가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그 자리를 깨끗하게 안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조기 전당대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기가 난처하단 말이야. 바꿔 말하면 뭐냐? 권성동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땡깡 부리는 게 자기한테는 고마운 거지.
내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오히려 이준석이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실까지 알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무수석은 이준석이가 곧 완전히 매장되게 만드는 그런 수사 결과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가 곧 발표할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서울경찰청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얼마전까지 그랬잖아. 나는 안 했다. 그리고 경찰청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뭐냐? 가만히 있는 건 내가 사실 무근이라는 거, 내가 결백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준석은 완전히 간다고 봐야 돼. 두 번째,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이준석이가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에 겁먹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MBC 보도예요. 네, MBC에서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떠드는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최영두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 네? 이 두 사람이 떠드는 거야. 근데 유상범 의원은 누구냐? 검사 출신이죠. 소위 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하나회 검찰 검사야. 네? 윤석열 대통령의 꼬붕이야. 그런데 지금 이 유상범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윤리위에 들어가. 윤리위. 윤리위원 9명 중에 유상범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유상범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응? 지금 이준석은 공소시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응? 이준석이가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준석이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지금 정미경이가 얘기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준석이가 성행위를 했다. 성상납을 했다. 이건 팩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윤리위원회에서 이양이가 왜 징계를 했는지 딱 아는 거야. 내가 했다고 보는구나. 했다고. 그 유상범 의원이 최영두가 순진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냐면 서울경찰청 발표가 잘못되면은 이준석이가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상범이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준석이가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네? 그러니까 뭐냐. 윤리 입장에서 이양희 위원장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양희가 일단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예방주사를 놓는 거야. 만약에 이준석을 잘랐을 경우에, 제명시켰을 경우에 엄청난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엄청난 역풍이 또 이준석과의 이 인간적 정치적 인연이 있잖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리고
이양희가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하고는 너무너무 친한 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경고를 한 거야. 너 그러지 말고 자진 사퇴해라. 자진 사퇴하라.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양희가 엄청난 걸 알고 있구나. 아니 윤리위원장이 뭐 앉아가지고 뭐 종이땡이로만 하겠어요? 윤리위원장한테 몰리는 엄청난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양희가 그 이야기를 윤리위원회에서 당연히 했다고 봐야지. 자, 이준석이는 명백하게 성상납을 받았다. 그리고 단지 이 성상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 성상납을 받지 않았는데 왜 김철근이를 시켜가지고 증거인멸 교사를 했겠느냐? 왜 7억 원짜리 각서를 쓰게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근데 유상범 의원도 고검장 출신이고 나름대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를 서울경찰청이 봐줄 리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6개월을 때려도 서울경찰청한테 개망신 당하는 일이 없게 된 것이다. 없을 것이다. 오히려 유상범과 같은 이른바 윤핵관은 제명하자고 했을 거라고. 제명.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뭐야?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 못하고 윤핵관도 공격 못하고 서울경찰청도 공격할 수 없고 윤리도 공격 못하고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지. 네? 이게 바로 이제 정치를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보는 거야. 이준석은 더 이상 난 이준석은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돼. 자진 사퇴하는 거야. 딱 이유는 하나지.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겠다. 이러고 물러나면 되는 거야.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지금 이준석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론의 흐름이 완전히 이준석 저놈 죽여라야. 그래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더 떠들면 오히려 여론 악화에 휘발유를 붓게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 다물고 있자.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있어 지금. 여론조사 결과 징계가 적절하다. 그러니까 51.5%가 나왔어. 네? 20대에서도 이준석이가 뭐 내가 2030 어쩌고 하는 김종인이가 뭐 그랬잖아. 이준석이 내치면은 뭐 2030이 떨어져 나갈 거다. 어림없는 소리야. 20대에서도 이준석이 징계하는 것은 적절했다가 전체 51.5%보다 약간만 낮아. 48%. 이준석이 끝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했던 이준석에 대한 역사의 신이 내린 징벌이라는 거야. 이야. 제가 7월 8일 아침 조마이뉴스에 그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준석한테 역사의 신이 내린 징벌이다. 이야, 이건 정말 너무 통쾌한 거예요.